얘들아 질문 있을까? 없으면 그때 그냥 몇 문제 건너뛰고 했었거든? 네. 그거 풀어야 될 것 같아. 네. 19번 건너뛰라 그랬지. 네. 아 19번 풀어봐라 했나? 아니 건너뛰라고 하셨어요. 그럼 19번 게 뭐 찾아? 필통이요. 필통? 내 거 줄게 그러면. 새로 산 거다. 오. 필기 가면 쫙쫙일 거야. 와. 차비. 50만 원. 50만 원? 19번부터 보자 19번. x제곱에 2x의 더하기 1은 0일 때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2에 빼기 x세제곱분의 1 x가 0보다 많아? 크다. 자, 일단 이 식의 값을 우리가 보면 식의 값인데 뭔가 대칭성 된다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랑 대칭 숫자 개수가 대칭 이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보여? 이거는 역수 관계. 역수 관계에 있는 것끼리 적당하게 묶어줘야 될 것 같고, 맞지? 근데 얘가 만족할 때라고 그랬거든. 이게 몇 천 방정식이야.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봐. 근이 몇 개 존재할까?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더 써볼게. 자, 그럼 얘가 둘 다 만약에 부호 기준으로 판단하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이거? 그치, 부호가 서로 다르겠지. 왜? 얘분의 얘가 음이니까 부호가 다르겠지. 근데 그 중에 x가 뭐인 거? 그치, 그럼 0은 아닐 거 아니야. 양변에 나눈다. 왜 나눈다? 역수꼴의 형태가 생겨야 되니까. 그러면 x 되고 얘 나누면은 빼기 x분의 1 되고 1차 나누면 숫자 되거든. 넘겨주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돼. 그러니까 얘 써서 얘 적당히 모은 것끼리 곱셈 공식 반영할 거다. 가였자 여기까지 알겠나? 그래. 자, 얘고 얘는 얼마나 묶어요? 이거 묶습니다. 자, 그러고요. 얘는 얼마나 묶어요? 하나씩 볼게요. 얘 가지고 얘를 만들게. 그럼 x 마이너스 이걸 내가 이걸로 만들어내야 되잖아. 어떻게 하랬어? 그냥 전개하라라고 했다. 얘 세제곱하면 얘 세제곱하면 얘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3배의 얘 맞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니까 얘를 2 마이너스 1 넣고 넣어서 얘를 그냥 뭐 한다? 이항하라. 그냥 이렇게 하라. 여기까지는 되겠나?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얘는 차수가 제곱, 얘는 앞에 거 기준에서는 1차지. 그럼 당연히 얘를 뭐 할까? 제곱하셔야지 내가 구할 값 형태의 식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2니 곱해서 2배 하면 얼마가 나오고? 얘 2항 때리면 되는 거지. 됐냐? 마지막이 얘야, 여보. 이거 합. 얘는 얘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연결을 시키려면 그냥 연결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곱하셔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제곱해야지 같아지거든. 그럼 얘 2 마이너스 2 그럼 같아지려면 풀 뭐가 필요해? 그래서 구하면 되겠다. 그럼 봐봐. 자,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제곱하면 4다. 4 더하기 4니까 얼마고? 내가 구할 거는 x랑 x분의 1을 더한 게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니까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안 돼. 왜 그래? 얘가 양이니까 둘 다 양이겠네? 그러면 제곱. 그래서 너 구해주면 되는 거야. 20번, 21번, 22번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자연핑도 됐나? 24번 요거 좀 할게. 요게 동판 쪽 학교에서 엄청 좀 많이 나왔었다 이게. 일단 얘가 하이엔드라는 책에 있는 거거든. 일단 볼게. 0이 아닌 세실수 xy에 대해서
가는 xy 중 적어도 어떻다? 하나는 5다. 하나는 5다. 그리고 나는 x랑 y랑 z의 합이 얼마나? 9다. 자, 그 다음에 다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얼마다? 그때 뭘 구하라? 얘 구하라 라는 문제. 맞아?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해결을 해야지. 얘는 뭐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xy, yz, zx 가지고 만들 때 뭐하고?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거에 2배가 더 나오니까 뭐 해준다? 빼고 2배에 뭐가 다 공통으로 있다? 2xyz가 다 있다? 하나씩 문자가 더 달려있다. 그래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다 여기까지는 돼? 결국에는 얘값 구하라는 거는 얘값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근데 합은 줬어. 근데 뭘 몰라? 세 개 곱이랑 두 개 곱의 합을 몰라.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그럼 어떻게 쓰지라고 봤는데 분수 몇 개야? 그럼 뭐 할까 이거? 그렇지. 그럼 x, y, z의 최소 공배수겠지? 그럼 분모 분자에 yz 곱해야 얘가 되는 거다. 그래서 yz. 그럼 얘는 뭐 곱해야 돼? 얘는 뭐 곱해야 돼? 해서 얘가 된 거야.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걸 곱하시면은 xyz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랑 같다. 같더라. 그럼 우리는 두 개 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두 개 값이 같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네? 이거 지금 모르니까 뭐라고 그냥 간단히 a라고 잡아도 되겠네.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 됐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야. 잘 봐봐.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볼게. 봐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대 하더라. 얘 중 적어도 하나가 5가 아니라 0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소리는 세 개 중에 몇 개가? 한 개가 0일 수도 있지. 또 0인 게 몇 개? 또 이렇게 뭐 개가 이라니까 몰라 좀 웃기노.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노? 0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0이 하나도 없는 거, 0이 하나 있는 거, 0이 두 개 있는 거, 0이 세 개 있는 전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일단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거다. 그럼 얘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랑 y랑 z를 곱했을 때 0이다 이렇게 적어볼게. 얘가 뭐이거나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가 얘를 말하는 식이야. 그러면 얘는 0이 하나도 없다. x, y, z가 0이 아니다 해서 전체 경우를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한 건데 얘는 얘 한 가지 경우, 얘는 세 가지 경우를 다 몰아서 들고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거 이해시켰다? 자, 그럼 봐라.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5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식으로. 힌트. 는 빵. 이거 0, 이거 5.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식 불러봐. 뭐 x 5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면 얘가 0이거나 0이거나 0이면 5잖아. 요거를 기억해라. 이해됐지? 자, 그럼 이거 봐봐. 얘가 성립합니다 라는 소리랑 근데 성립하는데 문자가 x, y, z가 보였고 숫자가 같은 게 보이면 우리 설명했던 거 기억하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이 x, y, z를 뭐로 생각한다? 세 근으로 생각하는 뭐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 작성으로 하는 거 기억나니? 첫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근이니까 t 빼기 x, t 빼기 y, t 빼기 z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 t에 무엇인가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x가 지금 앞에 게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고
5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y 5 마이너스 z 해서 그냥 얘 마이너스 뽑아낸 게 얘가 되는 거지. 결국 그냥 얘가 0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얘까지 해야 돼? 생각해봐. t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할게. 그럼 t 세제곱이야 빼기야. 여기에 x, y, z의 합이 와야 되는 거잖아. 세근의 합. 근데 그거 얼마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개 끈의 곱은 a라고 그랬잖아. 그럼 플러스 몇 t야? 자, 근데 세 근의 곱은 부호가 앞에 게 마이너스잖아. 여기까지는 돼? 자, 이런 식이 있는데 ft 거기에 얼마 숫자를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니까 마무리 지을게. 얘가 ft야. 5를 넣었어. 그럼 125야. 여기는 25 곱하기 그냥 9라고 할게. 그럼 얘는 몇 a니? 자, 그럼 4a라고 할게. 계산하지 말고 넘길게. 그럼 얘는 25 9 이거 넘기면 25 곱하기 5니까 이렇게 이거 4 약분 a가 얼마다? 25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거 일반적인 거 생각. 그래서 얘를 여기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때 내가 앞에서 배웠던 이 방정식 근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있니?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용 멀쩡하다가 나중에 놓치고 하지 말고. 야, 근데 오늘 춘분이라는 날이래. 춘분. 춘분이 뭘까? 아는 사람 있나? 쌤도 몰랐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날이야. 관심 없어? 어? 진짜 길어지지? 26번 먼저 하고 25번으로 돌아갈게. 얘들아. 자, 여기 호구가 있는 거야. 호구. 오랜만에 또 드립 들어갈까? 아빠가 네 하면 에비앙, 엄마가 네 하면 에미넴. 자, 수혜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생각 자체를 기준이 될 만한 어떤 수들이 있으면은 문자로 좀 잡아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도 웃네. 그러면 그게 하나가 잡힐 수도 있고 두 개가 잡힐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 근데 얘는 5로 한번 잡아볼까 당연히. 5. 자 그러면은 5를 잡아보면 오. 그 다음 얘는 x에 6 이렇게. 여기까지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 여기는 약간 커지는 규칙이고 그럼 여기서 얘네를 커버할 덩어리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냐. 근데 요거 보면 딱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생각이 드냐? 뭐가 필요할까? x 플러스 1이야. x 플러스 1을 곱하면 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곱하면 당연히 되겠죠? 여기는 요거 얼마가 됩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랑 보면 얘를 제곱한 게 얘, 2랑 2를 곱한 게 얘 제곱한 게 얘니까 또 얘 곱하면은 이 앞에 있는 거를 몇 제곱? 세제곱. 뒤에 있는 것도 몇 제곱? 이거 플러스가 플러스. 왜 말을 아무도 안 해주냐? 당연히 알고 있었네. 안 할게요. 당연히 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x의 몇 제곱? 여기까지 되겠지? 요거 또 합차 세제곱 빼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x의 몇 제곱? 이거 세제곱하면 돼. 10 플러스 1 해서 x 더하기 1분의 x의 27제곱 플러스 1까지는 이해되겠어? 그래서 5 넣으면 6분의 5의 27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소중한데? 좋았어. 자, 그다음 25번은 좀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거든요. 읽어보세요. 문제 파악해보세요.
벌써 됐네. 자 보자. 읽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5루트 3인 단원이 있대. AB 위에 점 여기 C를 잡았대. 자 여기 C를 잡았다. 그때 OAC를 몇 등분하는 2등분하는 점. 그리고 선분 BC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O2라고 그러고 O1과 O2의 원의 합이 얼마인데? 16분의 15파일 때 삼각형의 뭐의 넓이? ABC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거든. 봐봐. 자 얘는 좀 느끼기에 좀 부담될 수 있는 건데 한번 잘 봐봐봐. 참고.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구해서 절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는 2분의 1에 노란 거 BC에 파란 거 뭐 곱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BC랑 AC랑 곱하면 구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얘를. 자 그럼 일단 모르니까 미지수로 놓아야 되긴 할 것 같아. 근데 얘를 미지수로 놓을 거냐 원이 등장해서 원의 반지름으로 내가 잡을 거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봐. 원이 있다. 기억해라. 메모. 요렇게 뭐가 있다. 응? 요렇게 원이 두 개 있는데 뭐 하고 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접한다라 그래. 과연이 적극적이었어. 그때 쭉 연결하면 중심 이 접점이 무조건 일치해. 한 직선 위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봐. 중심 접점을 이렇게 찍어놨을 때 쭉 연결하면 어디에 있다? 무조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럼 봐라. 내가 구할 이 노란색은 이 반원의 입장에 있을 때 연결한 원 위의 점을 연결한 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너네 중학교 때 현이 나오면 항상 해야 되는 태도 자체의 원칙이 뭐야? 수직 2등분 한다라는 거 무조건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럼 아까 여기와 여기에 중점에서 딱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연결하면 중심, 접점 얘가 다 일직선 위에 있는 거다. 그럼 얘가 O2니까 이 반지름을 R2라고 그러고 O1이다라고 하는 반지름을 R1이라고 그러고 얘도 연결을 해서 보조선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잘 봐봐. 이거 수선 내리면은 2등분 안 되네. 그럼 얘가 얘가 무슨 각 위치에 있는 건데? 얘가 뭐 하는 건데? 평행. 얘와 얘도 평행. 그럼 당연히 뭐 쓸까? 닮음 또는 선분 길이 쓰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얘 길이 구하는 거였지. 그럼 얘 선분대 여기 선분대 여기 선분은 몇 대 몇이야? 그럼 여기 선분을 구할 수 있으면 여기 선분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네? 근데 여기 선분은 이 전체 길이에서 이 지름을 날린 거잖아. 근데 이 전체 길이가 얘의 지름의 절반, 즉 반지름이란 말이야. 얼마가 되겠니 이거? 2분의 5루트 3에서 빼기 2R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했으니까 이제 여기도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2분의 5루트 얼마나? 3에서 요 두 개, 얘 두 개 R2를 뺀 거겠지? 이해됐고? 그럼 봐. 여기에 두 배니까 얘는 파란색 5루트 3 빼기 두 배 하면 4R2 되니. 그 다음에 얘는 얘 두 배니까 얘 길이는 5루트 3에 빼기 4R1 되니.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 아니까 뭐 쓸까? 피타고라스 쓰겠지. 그럼 이변 제곱 더하기 예변 제곱은 예변 제곱이랑 어떻다? 같더라. 그럼 예변 제곱이 얼마니까? 75지. 그럼 얘 제곱할게. 적을게. 5루트 3에 빼기 4R2. 자, 5루트 3에 빼기 4R1 제곱. 해서 종류가 비슷한 것끼리 모을 생각이 나겠냐? 그럼 봐. 이해 안 되는 거는 좀 이야기해. 혹시 있으면 25에 3 곱하니까 얼마예요? 얘는 두 개 나오니까 150. 얘 2니 곱해서 두 배니까 마이너스 40 루트 얼마가 돼? 3R2지. 똑같이 해도 되니까 묶어서 R1 더하기 R2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얘제곱 그냥 하면 되는 거다. 그럼 16으로 묶이고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되니 여기까지는 돼? 그리고 얘도 쓴다. 자,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면 파이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이 16분의 15파이가 아니겠니? 그러면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이 16분의 얼마나? 여기에 넣어서 이 R1 더하기 R2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는 돼? 그 다음 여기를 보게. 자, 얘는 2분의 1에 노란색 얘랑 파란색 얘랑 곱하는 거 몰라? 그럼 전개한다라고 해볼게. 얘 제곱이면 75야. 그리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가지고 더할 거니까 빼기 20 루트 3R1 더하기 R2 맞니? 그 다음에 요거 곱하는 거니까 16 뭔데? 이해겠지? 근데 이거 아까 구해서 한 거였어? 넣으면 곱만 구하면 되는 거야. 곱은 이 제곱의 합 알고 합 아니까 곱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 이해 안 갈 이유가 없겠지만 혹시 너무 안 되면은 정말 떠도 상관없다. 그냥 참고해라. 자기가 내 거 아니다 싶으면 넘겨도 돼. 얘는 되겠냐? 계산도 해봐. 자, 이제 항등식 들어갈게. 항등식 54쪽에 펼쳐가지고 54쪽에 여기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해볼게. 별거 없다.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항등식은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돼 있냐? 보통 어떤 뭐에 대한 얘네 뭐한다? 항상 성립하는 정확히 마무리 뭐다? 등식이다. 근데 여기에 뭐가 오냐면 여기에 기준이 되는 뭐가 온다 항상? 문자. 그 문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 어떤 문자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라는 게 파악이 될 거다. 맞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표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항등식의 표현이 있어야지 항등식이다라는 해석을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 첫 번째, 무슨 모든 문자에 대해서 뭐한다? 성립한다. 또는 임의의 문자에 대해서 그 등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라고 돼 있든 어떤 값을 넣든 즉 어떤 값을 대입을 하든 성립한다 라는 표현도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뭐에? 그 문자에 뭐한다? 관계없이 그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떤 문자에 대한 기준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알겠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돼? 이렇게 할게. 만약에 그 표현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했으면 항등식이야. 그리고 그 문자가 뭔지까지도 확신이 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식을 무조건 그 문자에 대해서 무슨 정리한다? 내림 차순 정리하기로 약속하자. 기준 문자에 대해서 기준 문자에 대해 예를 들어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리고 걔가 만약에 2차까지 항이 있다라고 치면 K에 대한 몇 차? 2차의 개수 적분 무슨 정리할 거라고? 내림 차순 정리. 그래서 오른쪽은 항상 뭐 해야 되고 0 고정시켜야 되는 거다. 자 그럼 당연히 좌우변이 똑같은 게 항등식이잖아. 좌변 우변이 똑같단 말이야. 얘가 뭐가 돼야 돼? 우변처럼 0이 돼야 되니까 전부 다 이 개수들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고. 여기까지는 돼.
보자. 항등식은 일단 좌변과 우변이 뭐한 식? 동일한 식.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보통 찾기 문제야.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크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비교할 수 있고 또 대입할 수 있고 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크게 관점이다. 우리가 항등이 나오면 비교하거나 대입하거나 하는 항등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주력이다. 주력 거의 전체다라고 보면 되고 일부 어차피 이 항등식이 등호가 들어간 식이라서 등식이라서 등식이니까 얘가 등식이니까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한다? 변형을 이용해야 되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거의 예외적으로 그냥 조금씩 나오는 거야. 일단 여기 관점 세 가지로 생각해주면 된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 거다. 잘 봐. 자,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다항식 fx다라고 나오고 관계식을 막 블라블라라고 주잖아. 뭐 가조건 만족하고 나조건 만족하고 다조건 만족하는 거. 그때는 이 다항식을 뭐하라? 찾아라라는 문제거든. 그때 너네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차수를 먼저 추론해야 돼. 야, 내가 찾으려면 몇 차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식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상황. 무슨 말이냐면 내가 fx를 찾아야 된다. 그게 구체화하는 거잖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1차가 뭐라고? 차수야. 몇 차식인지를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차수를 찾아야 돼. 이런 거다. 이 차수를 찾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예요. 좌변 기준과 우변 기준을 볼 건데 그 두 개를 비교하고 그 두 개가 같아야 돼. 좌변의 그 관계식이 뭐를 볼 거냐면 최고창을 볼 거야. 최고창. 우변 기준에서의 무슨 창? 최고창을 비교해가지고 그 두 개가 뭐다? 같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할 거고 문제 하나 넣어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풀 건지를 볼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볼 때 항등식이라는 거는 뭐 성질은 당연히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표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즉 항등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항등인지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했고 내린 차순 정리를 하기로 했고 내가 문제를 풀어낼 때는 세 가지 관점이야. 무조건 비교를 할지 대입을 할지 어떤 문제든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대입이 편하고 어떨 때는 비교가 편하니까 너네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비교할까 대입할까의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일부 등식 성질 이용해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이해됐지?